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된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한 번 더 82.8%로 소폭 축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잭슨홀 미팅 전후로 90%를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약간 밀린 구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자 400에서 425 bps가 보이는데 10월달 FOMC에서는 400에서 425보다 더 아래로,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고 나서 10월에 금리 인하 또 할 거야 라는 확률은 34%밖에 되지 않아요.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거야는 도합 합쳐가지고 대략 78% 정도, 77% 정도 나오는데 이는 B컵 기대감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올해 이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그리고 그중에 한 번은 B컷, 이걸 기대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한 거죠. 자,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렸던 것, 잭슨홀 미팅 전에 안내드렸었는데 뭐냐면, 자, 올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올해 2번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파월이 언급해야 됐었어요. 실제로 이번 9월 FOMC에서 언급을 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도 한 거고요. 9월 금리 인하는 사실 누구나 알았겠지만 이미 8월, 7월부터 계속 80부터 90%, 80%, 90% 하면서 7월부터 계속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었죠. 근데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야를 확인시켜주는 자리라면은 그냥 호재, 재료 소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이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B컷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제일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요. 이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약간 더 튀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은 뭐야? 실제로 관세 영향이 아직 있네 라고 우려할 수 있고요. 자, 파월은 대략 코어 PC를 2.9%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해서 0.1%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라고 예측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금요일에 그렇게 출연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구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목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것도 증시의 하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에 움직인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금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저점 대비해서 대략 1% 이상 반등에 성공해 버렸고요. 자, 잭슨홀 미팅 소화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 3%를 밀어냈는데 어제는 그거의 절반 정도를 말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 대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절반 정도는 좀 축소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약간 소원하게 밀려가는 모습인 거고요. 이것은 직전 CPI 발표와는 좀 다르죠. CPI 발표 때에는 2거래일 동안 저점 대비해서 5% 이상의 상승이 진행됐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 쉬어가는데 당연히 러셀도 쉬어가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나스닥이 이런 날들은 쉬어가고 러셀이 1%, 2%더 치고 올라가는 것이 원래 패턴상 맞아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나스닥이 끝까지 위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 장마판 약간 밀렸지만 결국 나스닥만 올라가는 시장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시장을 뭘로 유추할 수 있냐?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면은 자, 엔비디아 시초 발표 앞두고 직전에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가 빅테크 위주로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상승에 진행됐던 이 마지막 패턴까지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지수 기준으로 US 100으로 볼까요? NQ로 보자.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자, 선물지수 기준으로 지금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해야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위로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나스닥 올라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전고점을 간다고 보지 않을 예정이고 일단 박스권으로 횡보가 나온다라고 볼 예정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인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무빙이 그려져 버리면은 여기선 이게 약세 패턴에
모습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삼각추세 내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크게 열어놓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위에 상방을 막아놓는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을 이틀, 3일 내로 뚫고 돌파해 주는 것이 무조건 숙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인데, 자, 피보나치 기준으로 지금 잭슨홀 미팅 전에 우리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되돌릴 때는 절대 0.5 이상을 되돌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0.5 이하로 되돌리면서 이 분홍색 박스권 아래로 내려가면은 엔비디아 시작 발표 때까지는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깃발령 패턴 만들고 치고 올라가 주는 것이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 돌파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날 좀 반등이 잘 나오긴 했어요. 179불 때까지 반등은 잘 나와서 자, 대략적으로 본인 시작 발표 전에 본인 기대감을 가져가는 구간이다라고는 좀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작 발표 이후로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좀 유추할 수 있죠. 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77불 이탈 전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계속 상승으로 들고 가시면 되고 이 172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셔도 될 거예요. 추세를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필수 지지라인 172불대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속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지금 원래 하모니 패턴이 마지막 C에서 D를 유추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A, B, C까지는 모두 같은 이 비슷한 무빙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에서 D까지 떨어진다면은 실제로 XXX는 225불까지 떨어지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10%대 하락이 출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런 하락이 출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본인도 가지고 있는 단기 추세 하단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10%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현재 구간에서 XXL이 30%가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20불, 18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10%가 빠진다 라고 보는 것은 대략 주봉 기준에서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한번 지지받아 내려가는 것과도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 분위기가 약간 위험해지고 있다라고는 좀 볼 수 있는데 자 나스닥이 현재 구간에서 어떤 무빙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각 확장량 패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삼각 확장량 패턴은 우리가 피보나치로도 계속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현재 삼각 확장량 기준에서 자 하나, 둘, 셋, 넷까지 내려오고 이 다섯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보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즉 2.618까지 올라가기 위한 오가 나올 때에는 기간적으로 보면은 8월 27일 아니면은 9월 10일 전후로 어떤 기간적인 무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650포인트 이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돌파해야 자 여기든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렇게 빠지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죠. 조심해야 되는 구간 우리가 한번 나중에 후에 체크를 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속수 기준에서는 일단 추상단 돌파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XXL 기준에서도 대략 29불대 돌파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수 기준에서는 자 인버스니까 좀 봐드려야겠죠. 자 현재 반등이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G라인을 잘 만들어놨으면은 어떤 무빙이 나야 되냐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 삼각 추세를 만들어내주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 그어두는 거 몇 불?
7.5불에서 7.6불, 7.2불에서 7.6불 대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해야 되고, 자, 반대로 XOXL 기준에서는 이 빨간색 우리가 선을 그어둔 26불 대 이 구간을 우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즉, 여기를 훼손하게 된다면은, 자, 결국 본인이 지어야 되는 박스권 중심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안 좋은 약세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기준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만 보시면 되고,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한들 G라인은 만들 거예요. 대략 이런 구간에서 한번. 네, 그래서 G라인 만드는 걸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린다 한들 G라인 만들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AMD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140불대에서 매수 잡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서 사실 무난하게 360불대까지, 355불대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구간인데 참 350불대에서 지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하나, 둘 이게 더블탑 패턴의 딱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리스크 중 하나인데 자 사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 무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볼벤 상단 타고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누른다는 거 좀 과하고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 치고 올라갈 때 두 번째 더블탑 패턴 조심 구간은 355불에서 360불 이 두 개 구간을 모두 돌파한다면은 테슬라는 목표가 420불을 그 다음까지 볼 수 있겠죠. 대신에 테슬라가 420불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앞에서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엔비디아가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막 시장 유동성을 혼자 다 가져가 버리면은 결국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이틀 전에 5%, 7%대 상승이 성공했을 때 엔비디아 몇 프로 올랐죠? 1% 올랐어요. 즉 빅테크들이 올라가지 말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줘야 아이오닉 테슬라에겐 기회라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100K까지 좀 하락이 출현했어요. 이 100K에서는 G라인을 좀 받아볼 만 하거든요. 이 구간 내에서. 즉, 이 구간이 G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세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 왜 위험자산을 던지는지 사실 딱 명확히 나온 게 없어요. 이 위험자산을 왜 던지는지 바이낸스가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이슈들만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모든 G라인들을 훼손하면서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패턴 좋지 않다. 마지막 G라인은 110K고 이 110K를 이탈했을 때 이 빗각 추세 마지막 이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빗각 추세 마지막 G라인인 그리고 107, 107K 정도 그리고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4236 기준 받는 107.5K를 지지받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든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과하게 밀어내고 있는 구간이어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출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패턴은 약세로 진입하고 있다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들이 비트코인이 밀리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건 용한 거죠. 증시가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라는 이슈도 있지만 이 종목들 필수 지지라인은 30불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돌파는 무조건 34불, 36불 돌파를 해줘야 돼요. 코닐. 자, MSTR 기준에서도 자 지금 구간 이 캔들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하락 전환형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일봉으로 보자. 하락 전환형 캔들로 가려면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지지라인 330불대, 335불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자 그럼 MSTU 기준에서는 필수 지지라인을 5불대로 보셔야 돼요. 5.2불, 5불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4불까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자 MSTZ 기준으로는 자 지금 구간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 그어놓고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그림 대략적으로 5.6불, 5.7불 돌파했을 때 우리가 MSTZ를 매수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50%까지 좀 오버여도 MSTU가 여기서 자 한 25%대 추가 하락이 보이기 때문에 대략 MSTZ도 25%나 더 빠진다고 너무 과하게 빠지는데 예, 한번 예,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가 대비해서 25% 올리겠구나. 6불 초반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받았어야 되는 4.5K는 이탈했지만 결국 일본 기준에서 21선 지지받는 곳까지는 좀 내려왔어요. 자, 이거 참, 자,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2거래일 동안 결국 위에 샛별령 캔들 나오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도지형 캔들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안 좋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지금 구간에서 G라인을 산정하는 것보다 V자 반등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4.55K에서 지지가 나왔었지만 결국 한 번 더 밀려버리는 그림이 출현하면서, 자, G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사실 한 번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더리움이 여기서 밀린다는 것은 이렇게 보았을 때, 자, 지속적으로 고점에 저항을 만들어버린다는 게 너무 좋지 않은 패턴인 거고요. 이 DHU 기준에서도 지금 쌍구점 패턴 출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캔들이 아니죠. 이 THU 기준에서도 결국 단기적으로 중요한 G라인 우리가 그어보면은 135불 때, 이 135불을 이탈하냐 안 하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온Q 같은 경우는, 자, 직전에 이 구간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 구간 돌파해줘야 돼요. 이 분홍색 친구가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의미 없다. 상승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지금 상승이 횡보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평선 다 여기 깔아놓고 이평선 밑에서 캔들 움직여봤자 뭐 의미 있겠습니까? 이평선 집중되고 캔들이 밀려버렸는데 그 위로 올려줘야죠. 테슬라처럼. 이 종목이 밀리지 않기 위해선 아까 동일해요. 엔비디아가 죽어야 간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불, 42불은 돌파해야 아이온큐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 못하고 아이온큐가 오늘 본장에서 37.5불, 38불, 36불 이 모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오늘이나 앞으로의 시장에서 좋지 못한 그림으로 계속 가요. 결국 이렇게 삼각추세, 크게 보면 삼각추세죠.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삼각추세입니다. 이 삼각추세 하단부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고요. 33불, 34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치고 올려줘야 48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딱 상승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제 밀릴 때 좀 밑에서 G라인 매수로 좀 괜찮다라고 버티긴 했는데, 자, 괜찮다고 버티고 반등 나왔지만 상승이 좀 아쉽게 제한되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괜찮아고 버텼지만 사실 더 치고 올렸어야 되죠. 최소 이 종목은 166불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일단 밑으로 아래 꼬리를 계속 다는 캔들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는 봐요. 그래서 이 G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자, 팔란티어는 지속적으로 154불, 152불, 148불 이 세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핵심 G라인은 148불, 149불이에요. 근데 어떤 걸 보냐면은 결국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반등 실패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볼 거예요. 대략적으로. 결국 돌파가 나오는지, 나와도 180불까지 올리는지, 못 올리면 결국 빠지는지 볼 거고, 결국 이 구간까지 빠지는 걸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전날 16.2, 15불까지 빠지고 16불대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16불 이탈 전까지는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직전 모든 구간 지지를 받았고 항상 상승으로 귀결됐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V자 반등 나오면서 20불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G라인 15.5불, 16불은 좀 봐야 된다. 근데 밑에 G라인 좀 두껍긴 한데 이 구간 좀 볼 거예요. 15불, 15.5불, 16불 G라인이에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전날 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캔들이 좋진 않죠. 자, 최소 이 종목도 21불을 돌파해서 지지 받아놔야, 그리고 이 구간 돌파해놔야 되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 위에 구간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 횡보로 진입하고 있는 구간 좋지 못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요. 돌파 나와줘야 됩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최소 51불, 52불, 53불, 54불, 52불, 56불 이 모든 구간을 모두 돌파해줘야 돼요. 56불은 돌파해줘야 지금 구간에서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할 수라도 있다라는 거죠.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 만큼 빠진 125불인데, 자, 본인이 지 받으려면은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와줘야 되면서 이 하락세기 상단 돌파 나와줘야 서클은 뭐라도 보일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빅스 같은 경우도, 자, 현 구간에서 더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반등세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11불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유빅스 열어놓으면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